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돌아보면은 올해는 인방계에서 유난히 슬픈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버티고 졸업도 많았지만은 늘 보던 유튜버나 스트리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일들도 있었죠. 저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분들은 업계나 문화에 큰 영향을 남겼고 팬들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콘텐츠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채 이렇게 헤어지니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사람들은 결국 남겨진 이들, 즉 가족, 지인, 그리고 팬분들이겠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바로 이분들일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애도의 메시지를 남기며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라도 남겨진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에서 남기는 우리의 애도 메시지가 어떤 힘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위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사회과학 연구를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이거예요. 단순한 한 줄이라도 진심이 담긴 애도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토테미즘이나 종교 그리고 지금의 장례 문화까지 이어져 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애도가 등장을 했어요. 바로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의 추모예요. 온라인 애도는 오프라인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간단하게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오프라인에서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은 온라인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절이나 기도 아니면은 향을 피운다든지 그런 것처럼 의례적 절차가 있고요. 온라인 추모에서는 그냥 간단한 글이나 메시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진 그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유족분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 나누고 감정 교류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온라인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교류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적어요. 설명드린 것보다 차이점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온라인 소셜미디어만의 애도 문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온라인 소셜미디어만의 애도 문화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소셜미디어에서의 애도 행위와 관련된 몇몇 정성적, 정량적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의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게 원활한 부분이 있어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온라인 소셜미디어의 애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글이나 메시지를 남겨서 추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사실 이 글을 쓰는 행위는 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정제된 행위예요. 글이나 메시지를 쓰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감정도 되돌아보는 그런 순간도 가지고 그런 순간도 가지면서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연구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와닿는 이야기로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슬픔을 말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과 해소가 자유로운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추모 분위기로 인한 슬픈 감정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소셜미디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글에 감정 표시, 좋아요라던가 그런 공감 표시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있으니까 사용자들이 공감 표시를 더 많이 남긴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소셜미디어에서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연구 결과를 좀 다시금 살펴보면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이제 공감 표시나 댓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위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를 해주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아무리 슬퍼도 혼자가 아닐 것이고 사람들이 다 같이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공감과 사회적인 지지를 받아서 남겨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셜미디어는 시간, 공간 제약이 없어서 자유롭게 고인의 프로필에 들어가서 애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추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건 SNS 정책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논외로 하죠. 일부 사람들은 고인의 SNS에 대화를 남기며 애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묘지를 방문하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행동들이 유족이나 방문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려를 좀 표하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더 슬픔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애도를 하다 보면은 남들도 볼 수 있는 환경이라서 그런지 이런 추모 행동들이 때로는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사자들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프겠죠. 그러니 이제 프로필에 방문하더라도 유족들이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슬픔을 넘어 모두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때로 유명인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떠났을 때 소셜미디어에서는 간혹 해시태그 같은 걸로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사례처럼 소셜미디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 메시지를 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모두가 함께 슬퍼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다 같이 나누자. 그렇게 부담을 다 같이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의 애도, 추모 문화가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 연구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SNS에서의 애도는 감정을 더 표현하기 쉽고 더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고 고인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온라인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짧은 형식의 컨텐츠를 주고받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애도 문화가 분위기에 비해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은 애도가 모이다 보면은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마냥 좋은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상황에 따라 슬픔에 더 빠질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simple is best라는 말이 있듯이 짧고 단순하지만은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소셜미디어에서 제일 좋은 위로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담으로 한 기업에서 팬들을 위해 추모 전시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추억을 회상하고 정리할 수 있게 정석껏 자리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해당 스트리머 분에 대해서는 인연은 없었는데 그래도 기업에서 팬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자리까지 마련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온라인 인연으로 남지 않고 소중한 인연으로 기억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